이른 새벽에 여주여 자교도소. 고요를 깨고 긴급 비상벨이 울려 퍼졌다. 정문을 지키던 교도관 이지원리 G-1은 순간적으로 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몸의 밴 습관이었다. 징이 울리자마자 그의 손은 허리춤에 무전기로 향했다. 지원 상황 파악해. 삼동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교도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지원은 망설이지 않고 무전을 들고 뛰었다. 교도소 내부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삼동의 감방 문이 부서져 있었고 복도는 깨진 유리와 흩어진 소지품들로 뒤엉켜 있었다. 재소자들의 거친 비명과 교도관들의 경고가 뒤섞여 공포스러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교도소 내부에서 이런 규모의 폭동은 처음이었다. 지원은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특수진압팀의 지휘관으로 빠르게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란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눈은 빠르게 움직여 폭동의 핵심을 파악했고 몸은 본능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 움직였다. 그는 재소자들을 제압하고 부상당한 교도관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며 능숙하게 현장을 정리해 나갔다. 지원에게 교도관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한때 국가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특수부대 출신인 그에게 교도관이라는 삶은 일종의 속죄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의 경험은 그에게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사회의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먼 고독한 내면을 남겼다. 그에게 교도소는 과거의 그림자를 털어내고 평범한 삶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소와 같았다. 하지만 오늘 벌어진 폭동은 그의 잊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지원 덕분에 폭동은 더 큰 인명 피해 없이 진압되었지만 다수의 교도관이 부상을 입었다. 상황 보고를 받은 교정본부에서는 교도관들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남자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은 그 파견 대상자로 지목되었다. 교도소장의 사무실에서 그는 담담하게 이 소식을 들었다. 교도소장은 미안한 기색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지원 교도관, 자네의 능력이 필요하네. 어려운 부탁이지만 임시 파견을 좀 가줘야겠네. 남자교도소는 여자교도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니 긴장해야 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여자교도소의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고 재소자들과의 관계도 나름 안정적이었다. 남성 재소자들을 대하는 일은 그의 경험 밖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임무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시대로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으로 남성교도소로 향했다. 그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성교도소의 분위기는 여주여 자교도소와는 확연히 달랐다. 거칠고 무거운 공기가 복도 전체를 감쌌고 재소자들의 눈빛에는 이방인에 대한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특히 강철우라는 재소자는 모든 사람의 중심에 서 있는 듯 했다. 그는 조직 폭력배 출신으로 재소자들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지원이 첫 발을 내딛자마자 강철우는 그의 작은 체구를 비웃으며 조롱 섞인 말을 던졌다. 이봐, 교도관 아가씨. 여기가 소꿉놀이 하는 곳인 줄 알아? 그의 말에 주변의 재소자들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지원은 잠시 멈춰 서서 강철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이지원 교도관이다. 법이 허락하는 한 이 교도소의 규율을 지키고 너희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강철우는 지원의 냉정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말만 번지르르 하구만. 규율은 힘있는 놈이 정하는 거야.
그날 오후 식당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한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의 식판을 일부러 엎었고 곧이어 거친 욕설과 함께 주먹다짐이 시작될 뻔했다. 주변의 교도관들이 달려가려 했지만 강철우와 그의 일당들이 방해하며 싸움을 부추겼다. 그 순간 지원이 조용히 두 사람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팔을 뻗어 두 재소자의 어깨를 동시에 제압했다. 그의 손에 담긴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두 재소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은 마치 사전에 계산된 듯 했다. 순식간에 제압당한 재소자들을 보며 강철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그제야 지원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지원은 팔을 거두며 말했다. 여기는 교도소다. 싸움은 여기서 끝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이후 남성 재소자들 사이에서 지원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가 과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소문, 한 번도 진압당한 적 없던 강철우를 단숨에 제압했다는 소문 등. 그들은 더 이상 지원을 조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경외감을 느끼며 그가 지나갈 때면 고개를 숙이거나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지원은 남성 재소자들의 태도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이에 대해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중요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바로 겉으로 보이는 거친 모습 뒤에 숨겨진 그들의 불안과 고독이었다.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감정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때로는 작은 친절에 감사하는 존재였다. 강철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원은 며칠 동안 그를 지켜보며 그가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지만 깊은 내면에 상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 달의 임시 파견을 마치고 여주여 자교도소로 돌아온 지원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익숙한 공기, 익숙한 얼굴들. 남성 교도소의 거친 분위기에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교도관들은 그에게 임시 파견이 어땠는지 물었고 그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웃으며 대답했다. 잘 지냈습니다. 다들 그동안 고생 많았죠? 그는 평소처럼 재소자들의 감방을 점검하며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한 재소자의 얼굴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낡은 죄수복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성. 그 얼굴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지원과 눈이 마주쳤다. 지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라. 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지원의 이름을 듣고는 굳어있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권미라. 그녀는 지원이 젊은 시절 주말마다 다니던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이었다. 미라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고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런 그녀가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이 지원은 믿기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그녀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죄명은 폭행치사. 그녀의 기록에는 아버지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원은 미라를 개인 면담실로 불러냈다. 면담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라,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알던 너는. 그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원은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고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이곳에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여기는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 다르지. 나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 지원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미라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실 때마다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고 특히 아들에게는 더 가혹했다고 한다. 미라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격분하여 아버지를 밀쳤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미라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폭행치사를 저질렀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교도소에 오게 된 것이었다. 미라의 담담한 고백에 지원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미라의 눈에 담긴 슬픔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모성애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 교도소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원은 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라, 내가 도와줄게.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원의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미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지원은 권미라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을 위한 모성애가 낳은 비극. 그 깊은 슬픔이 지원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사연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속죄를 갈망하는 한 어머니의 절규였다. 지원은 미라의 아들을 구하고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지원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우선 그는 과거 미라가 다니던 교회의 주임 목사를 찾아갔다. 지원이 교회에서 만났던 유일한 친구이자 현재도 이 사회에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김 목사였다. 김 목사는 미라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지원은 그에게 미라의 사정을 소상히 설명했고 김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라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우리는 그저 미라의 밝은 모습만 보고 있었는데. 김 목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김 목사의 도움은 결정적이었다. 그는 미라가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도움을 요청했던 수많은 기록들을 찾아냈다. 미라의 아들이 쓴 일기, 아동 상담소에 보냈던 이메일, 그리고 폭행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갔던 아들의 진료 기록까지. 그동안 미라가 혼자서 감당했던 고통의 흔적들이 문서로 남아 있었다. 지원과 김 목사는 밤을 새워가며 흩어져 있던 기록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미라의 삶이 한 조각씩 맞춰지고 있었다. 진료 기록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하여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아들이 쓴 일기장에는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가 매일 아빠한테 맞으면서도 나를 지켜줬다. 나는 그런 엄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지원과 김 목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진실은 명확했다. 미라의 아들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다. 지원은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미라를 다시 찾아갔다. 미라 봐. 내 아들이 쓴 일기야. 그리고 이건 아들이 폭행당했을 때의 진료 기록이야. 내가 아니더라도 아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 이제 진실을 밝힐 때야. 지원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따뜻하고 단호한 눈빛을 본 미라는 마침내 무너졌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진실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증거와 미라의 진술은 곧바로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지원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답게 변호사, 검사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에게까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여론은 미라와 아들의 사연에 대해 동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어머니의 위대한 희생이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했다. 결국 법원은 아들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미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치소 문이 열리고 미라는 지원과 김 목사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수복 대신 자유라는 이름의 희망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은 지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권미라의 석방 사건은 교정본부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지원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동정심 많고 유능한 교도관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명성은 교도소 내부의 재소자들에게도 퍼져나갔다. 그들은 지원에게서 희망의 빛을 보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잦아졌다. 지원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그는 교도소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재소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진정한 교도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소영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지원을 찾아왔다. 그녀는 수척한 얼굴에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있었다. 소영의 죄명은 보이스피싱 사기.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달랐다. 교도관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원은 소영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였다. 지원에게는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소영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지원은 경찰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전직 동료 김태식 형사를 찾아갔다. 태식은 지원의 사정을 듣고는 피식 웃었다. 야, 이지원. 교도관이 무슨 탐정이라도 된 줄 알아? 이미 종결된 사건이야. 다시 파헤치기에는 시간 낭비일 텐데. 그러나 지원의 단호한 눈빛을 본 태식은 더 이상 장난치지 않았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번 같이 해보지 뭐. 대신 너무 기대는 하지 마. 태식의 냉정한 말 속에 따뜻한 동료애가 숨겨져 있음을 지원은 잘 알고 있었다. 지원은 소영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었고 그들의 흔적은 철저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마치 유령처럼 잡히지 않는 그들의 정체에 태식은 점점 지쳐갔다. 지원이 이놈들은 보통 놈들이 아니야. 이건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잡기 힘든 사건이라고. 포기하는 게 낫겠어. 그러나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미라를 도왔을 때처럼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집념을 발휘했다. 지원은 태식에게 말했다. 형, 단서가 하나 있어. 이들이 사용했던 서버는 한국에 있는 특정 지역의 와이파이 망을 잠깐 사용했어. 아마도 조직원이 한국에 있었을 때일 거야. 지원과 태식은 그 와이파이 망의 위치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사용했던 와이파이 망이 한 폐쇄된 빌딩에서 마지막으로 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빌딩 내부에는 수많은 컴퓨터와 휴대폰이 버려져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했던 물건들이었다. 그 물건들 속에서 지원은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단서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지원의 눈에 빛이 들어왔다. 버려진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숨겨진 파일을 발견한 것이다. 그 파일은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관리 내역이었다. 그 기록에는 한소영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영의 계좌가 이용된 시점이 소영이 해외에 출장 중이었을 때였다는 사실이다.
지원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곧바로 소영의 변호사와 검찰을 찾아갔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소영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지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교도관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 한 인간의 삶을 되찾아준 은인에 대한 존경과 감동이 담겨 있었다. 한소영의 석방 사건은 이지원 교도관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이제 교도소의 재소자들 사이에서 희망의 등대로 불렸다. 그러던 중 지원은 교도소 내에서 가장 강인하고 무자비한 재소자로 알려진 박미경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전직 갱단 두목 출신으로 그 거친 외모와 카리스마로 재소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서열 1위였다. 미경은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소영과 미라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보였다. 박미경은 지원을 개인 면담실로 호출했다. 미경의 얼굴은 늘 그랬듯 굳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하지만 미경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이지원 교도관님,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미경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과 고통 속에서 살았고 살아남기 위해 주먹을 사용했다. 그렇게 그녀는 갱단의 두목까지 올라섰지만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권력과 돈을 얻을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다. 그녀는 겉으로는 강했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공허와 싸우고 있었다. 미경은 지원의 행동에서 자신의 과거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보았다. 힘과 폭력이 아닌 연민과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속죄를 원하게 되었다. 교도관님,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강인함도 아닌 진실된 후회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경 씨, 당신은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희망이 싹트고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함께 더 나은 삶을 찾아봐요. 지원은 그녀에게 출소 후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시작했다. 그는 미경이 가진 리더십과 강인함이 범죄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추천했다. 그는 미경에게 제빵 기술을 배우는 것을 권유했고 미경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미경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제빵 기술을 배우는데 열중했다. 그녀의 손은 주먹 대신 밀가루 반죽을 빚었고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교도소의 다른 재소자들은 미경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소자들의 상담자가 되었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지원과 미경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변화와 속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미경의 얼굴에는 이제 잔혹한 갱단의 흔적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박미경의 변화는 교도소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주먹을 휘두르며 권력을 유지하던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희망의 빛이 드리워져 있었다. 매일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그녀는 제빵 기술을 익히기 위해 훈련실로 향했다. 거친 손은 섬세한 밀가루 반죽을 빚었고 험악한 표정은 집중하는 평온한 얼굴로 바뀌었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빵과 케이크는 교도관 식당에 납품되었고 그 맛은 이 교도소의 명물이 되었다. 박미경 교도관, 오늘도 빵 맛이 끝내줍니다. 라는 칭찬에 미경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메마른 땅에 피어난 꽃과 같았다. 지원은 미경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가 건넨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미경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녀를 시기하고 조롱하는 재소자들도 있었다. 특히 한때 미경의 세력에 눌려 지내던 재소자 김 씨는 미경의 약점을 잡아 흔들려고 애썼다. 갱단 두목이 이제 와서 착한 척하는 거 봐라. 빵 좀 만들면 과거가 씻겨나갈 것 같아? 그의 조롱에 미경의 동료 재소자들은 분노했지만 미경은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며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야. 이 모든 조롱이 내 죄를 씻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미경의 성숙한 태도에 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진심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미경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눔의 봉사라는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재소자들이 직접 만든 빵과 간식을 인근 보육원과 양로원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재소자들도 미경의 진심에 감동해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빵을 만들며 서로 협력하고 봉사를 통해 세상과 다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미경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휘했다. 그녀는 이제 교도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질서와 화합을 만들어가는 중심 인물이 되었다. 어느 날 교도소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오래된 전기시설에서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교도소의 일부를 집어삼킬 듯이 번져나갔다. 교도관들은 당황했고 재소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 혼란 속에서 미경이 나섰다. 모두들 침착해. 내가 책임지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게. 그녀는 평소의 카리스마를 발휘하여 재소자들을 통솔했고 불길을 피해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재소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미경은 과거 갱단 두목으로서 쌓아올린 통솔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여 모두를 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직접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부상당한 교도관을 구해내기도 했다. 화재가 진압된 후 교도소장은 미경의 공로를 인정하며 그녀의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녀의 속죄와 변화는 이제 희망이라는 이름의 증명이 되었다. 박미경의 가석방이 결정된 날 교도소는 축제 분위기였다. 미경은 교도관들과 동료 재소자들의 축하 속에서 교도소 문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낸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지원 교도관님, 감사합니다. 교도관님께서 아니었더라면 저는 평생 과거의 죄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녀는 지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경 씨, 당신이 스스로 이뤄낸 겁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용기를 보았을 뿐이에요. 지원은 미경을 향해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미경은 출소 후 지원의 도움을 받아 작은 제빵 가게를 열었다. 그녀의 가게는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과 그녀의 진심이 담긴 빵 맛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게 이름도 새싹 베이커리로 지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저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 속에는 진정한 속죄와 재활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지원은 평소와 같이 교도소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교도소 정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지원 교도관님, 방문객이 3명 오셨는데
교도관님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원은 의아해하며 면회실로 향했다. 면회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새 얼굴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권미라, 한소영, 그리고 박미경이었다. 그들은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지원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깜짝 놀라면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교도관님, 저희가 왔습니다. 미라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저는 지금 아들과 함께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교도관님 덕분이에요. 미라는 지원에게 직접 쓴 손편지와 아들이 그린 그림을 건넸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이어서 소영이 입을 열었다. 저는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억울함이 풀린 뒤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교도관님 덕분에 제 삶을 되찾았어요. 소영은 지원에게 작은 화분을 건넸다. 새싹이 자라듯 교도관님의 삶에도 항상 희망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마지막으로 미경이 미소 지으며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갱단 두목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인간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지금 제빵사로 살고 있어요. 새싹 베이커리는 교도관님께서 주신 희망의 이름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미경은 자신이 직접 만든 빵이 담긴 예쁜 상자를 건넸다. 그 상자에는 당신이 우리에게 준 희망에 감사하며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지원은 새 여성이 건넨 선물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이 이토록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새 여성과의 재회는 지원의 삶에 깊은 의미를 남겼다. 그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마주했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그는 오직 임무 완수와 생존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교도관으로서의 삶은 그에게 새로운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관계였다. 그는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타인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희망의 등대였다. 그날 이후 지원은 교도관으로서의 삶에 더 깊이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려 노력했다. 그는 미라, 소영, 미경처럼 억울하거나 진심으로 속죄를 원하는 재소자들을 찾아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한마디에 많은 재소자들이 마음을 열었고 그들의 삶에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지원은 교정본부에서 추진하는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교도관들에게 교육했다. 그의 강의는 항상 만원이었다. 많은 교도관들이 그에게서 재소자를 대하는 새로운 방식과 태도를 배웠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죄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지원은 교도소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그를 감쌌다. 그의 시선은 멀리 푸른 하늘로 향했다. 그에게 교도소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씻어내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인 희망의 터전이었다. 그는 이 교도소에서 수많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들은 미라, 소영, 그리고 미경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교도관님 안녕하세요. 어린 재소자 한 명이 그에게 밝게 인사했다. 지원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래,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연민과 정의의 진정한 힘.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이지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가 걸어온 길의 아름다운 기록이자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에 대한 약속이었다. 새 여성과의 극적인 재회 이후 이지원 교도관의 명성은 교도소의 담장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의 이야기는 재활과 속죄의 상징이 되었고 언론은 그를 희망의 등대라 칭했다. 그러나 지원은 쏟아지는 관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했다. 그의 눈에 비친 재소자들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평범한 인간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 새로운 재소자가 입감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연. 그녀는 수많은 사기죄와 횡령죄로 복역하게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교활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나연은 이지원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를 조롱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들었다. 이지원 교도관님이라면서요? 죄수들한테 감성파리에서 칭찬받는 교도관님. 웃기지 않아요? 결국 여기는 죄수들이 모인 곳이고 힘과 돈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녀의 말은 교도소 내부의 미묘한 균열을 일으켰다. 나연은 자신의 천부적인 언변으로 재소자들 사이의 불신을 부추겼고 이지원이 만들어 놓은 평화와 질서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연은 이지원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재소자들에게 접근했다. 빵을 만든다고? 그림을 그린다고? 겨우 그런 걸로 당신들의 과거가 씻겨나갈 것 같아? 정신 차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여기서는 이지원 교도관님의 꼭두각시가 되어 살아야 하고 출소하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는 거야. 이지원 교도관님이 당신들한테 진짜 뭘 해줬는데? 그녀의 교묘한 이간질에 재소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금 과거의 불신과 절망이 스며들었다. 이지원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가 힘들게 쌓아 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연의 계획은 교도소의 모든 재소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식사를 거부했고 교도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교도소에서 지원 병력이 투입되었지만 재소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지원은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과거의 폭력적인 진압 방식으로는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위의 중심에 있는 나연에게로 향했다. 한나연 씨,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연은 비웃으며 말했다. 원하는 거? 당신이 여기서 나가고 이 교도소의 모든 것이 과거처럼 돌아가는 거야. 희망이라는 허상에 갇힌 당신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게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희망을 증오하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지원의 눈빛에는 그 어떤 비난도 아닌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을 본 나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원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려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좌절되면서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병든 게 아닐까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요? 지원에게는 나연의 범죄 기록뿐만 아니라 그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녀의 깊은 상처를 알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나연이 과거에 겪었던 가정사와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연은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발가벗겨지는 느낌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나연의 눈에서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다 망쳤어. 모두가 날 떠났어. 희망 같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녀의 절규의 지원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닙니다. 희망은 존재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 그것이 바로 당신이 희망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시위를 주도하던 재소자들이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고 지원과 나연에게 다가왔다. 교도관님, 저희는 교도관님을 믿습니다. 교도관님이 저희에게 주신 희망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이지원이 아닌 나연을 향해 비난의 눈빛을 보냈다. 우리에게 당신은 희망을 빼앗아가려 했어.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아. 그들은 더 이상 나연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변화를 선택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보던 나연은 깊은 후회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제야 이지원이 왜 희망의 등대로 불리는지, 왜 그가 이토록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 모든 사태가 마무리된 후 이지원은 한소영, 권미라 그리고 박미경이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선물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빵, 그림, 화분. 이 선물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연민과 정의의 진정한 힘을 상징하고 있었다. 지원은 교도관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이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다. 자신의 삶의 목적은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교도소 정문으로 한 통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지원이 도왔던 세 여성의 사진과 함께 이지원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재단 설립 증서가 들어 있었다. 재단은 교도소 재소자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고 세 여성이 재단의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교도관님, 저희에게 주셨던 희망을 이제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험난한 교도소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진 한 편의 드라마. 이지원 교도관은 한때 임무 완수만을 생각하던 차가운 군인이었지만 이제 그는 타인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쫓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인 희망의 터전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